네, 안녕하세요. 기진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보호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신희지 노무사입니다. 우리 안전보호구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각 보호구마다 사용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관리 또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들, 또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오늘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안전보건 보호구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현장 작업 시에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구의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구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서 작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 운전원이 작업 확인 중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해당 작업장에는 보안경을 구비해 두고 있었고 또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교육도 하였으나 당시에 작업자가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불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물질이 눈에 안구에 비산하게 되면서 사고를 당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재해 발생 원인은 첫 번째,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등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 현장 관리 감독자가 해당 근로자의 보안경 미착용, 즉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확인이 미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작업 전에 TB인 미실시로 인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근로자가 고소작업 중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 내에서 국소배기 장치 점검을 하던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다리를 이용해 2.7m의 높이에서 고소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해당 재해 발생 원인은 첫 번째, 이런 사다리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권고드리고 있는데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모를 미착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상의 어떤 사고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근로자가 작업 중에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어떤 안전대 착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동 드릴의 화살촉 비트를 교체하던 중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면장갑을 낀 채로 작업을 하던 중 전동 드릴에 회전체가 작동하게 되면서 면장갑이 말려 들어갔고 안에 있는 새끼손가락 부분이 회전체에 휘감기면서 새끼손가락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재해 발생 원인은 첫 번째, 회전체 공구를 사용할 때 면장갑을 착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전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어,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면장갑보다는 손바닥에 착 붙는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동 드릴의 점검 시 또는 비트 교체 시 공구의 어떤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위험 요인이 더욱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전동 드릴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이 부재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또 보호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보호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보호구는 흙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방열복 및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서 외부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정도를 감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작업장 내에 유해 위험 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기용재, 가스, 중금속, 유해광선과 분진, 송, 진동 등 각종 유해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이러한 유해 위험 요인은 기계 설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할 때의 기술적 한계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기인하게 됩니다. 또한 기계 설비를 사용 중에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유해 위험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언제든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근로자의 보호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를 지급하고 또 착용토록 해야 하며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만 근로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각 신체와 그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는 물체의 안구가 맞건 또는 빛, 차광 등에 의하여 안과 손상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분진 또는 화학 물질에 의하여 호흡기가 손상되거나 질병, 상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온의 뜨거운 물체를 취급하거나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각종 근골격계 질병이라든지 화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신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역시 뜨거운 물질 또는 방사선, 분진 등에 노출될 경우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우리 머리가 맞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고요. 또는 앞서 재해 케이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소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게 되면 머리 같은 것들이 머리의 어떤 경막하 부분이 출혈함으로써 사망하거나 또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귀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어떤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질병에 취약하게 될 수 있고요. 안면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는 물체에 안면이 맞아서 손상되는 경우 또는 화학 물질이 안면에 튀게 되면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발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떨어지는 물체, 즉 중량물이 발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발등이나 발 같은 경우가 찌일 수가 있고요. 화학 물질이나 뜨거운 물질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발이 찔리는 사고 또는 상해를 입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호구의 선택법은 또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면서 또는 작업장의 위험 요인에 따라서 어떤 보호구를 선택해야 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우리 작업장의 가스, 분진, 화학물질, 소음, 유해광선 정전기, 고압전기, 산소 결핍, 고열 등의 유무를 먼저 조사를 하여서 우리 작업장에 어떤 유해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한 후 이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작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의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유해 위험 요소의 수준은 작업 환경 측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어려운 경우,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자나 관리감독자, 기타 관련된 자격 등을 갖춘 자격자가 직접 측정하여서
작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의 수준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또 사용 빈도에 따라서 어떤 보호구를 선택할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올바른 보호구 선택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사용 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로 하는 분진 작업이라면 일회용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의 경우에는 반면형이나 전면형의 방진 마스크가 적합하겠습니다. 보호 범위의 어떤 설정에 따라서도 어떤 보호구를 선택할지가 달라지겠는데요. 사용 장소의 작업 환경에 따라 보호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예를 들어 연마 작업장에서는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쓰지만 전면형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기도 합니다. 기계 가공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칩에 대비해 보안경을 쓰시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착용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호구 선정에 앞선 위험성 검토를 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작업 중에 보호 범위를 벗어날 위험성이 있는지를 위험성 검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황산이 일정한 농도 이하로 유지된다면 아황산용 방독 마스크를 사용하시겠지만 단시간에 고농도 황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황산 배관 수리 작업 등에서는 반드시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산소 결핍의 위험이 있는가를 통해서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는 방진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지만 18% 미만의 산소 결핍이 위험에 있는 곳이라면 작업자의 질식 예방을 위해서라도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보호구는 반드시 성능 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사용하셔야 그 보호의 기능 및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표시가 있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우리 보호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표시되어 있는 KCS 마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판되고 있는 보호구는 거의 이 KCS 마크가 확인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위험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보호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 위험 요소가 추락 또는 물체 맞음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선택하실 때에도 AB형 안전모를 선택하셔야 하고 또 추락 또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A2형 안전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추락 및 물체 맞음 또는 감전의 위험까지 있는 현장이다 라고 한다면 AB2형 안전모를 착용하셔서 근로자를 보호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법에서의 성능을 인증하는 종류 이외의 보호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품 사용 및 용도를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률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총 12개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안전모가 있고요.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 보호구가 있는데요. 이는 총 3종류입니다. 위 설명드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외에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보호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호구의 종류를 우리 신체에
차관하여서 위와 같은 어떤 PPT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 보안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크게 차광 보안경, 일반 보안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청력 보호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의 어떤 소음 등으로부터 우리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귀마개, 귀덮개가 있겠습니다. 보안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안면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데요. 크게 용접용 보안면, 일반 보안면이 있겠습니다. 안전장갑 같은 경우에는 내전압용 절연장갑과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 있겠습니다.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전신 또는 신체 일부를 각종 화학물질이나 고온에 어떤 노출되었을 때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보호복이 있겠고요. 방열복과 화학물질용 보호복으로 나뉘어집니다.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으로부터 또는 날아오는 물체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A종, AB종, A2종, AB2종의 안전모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는 각종 호흡기 보호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유해물질이나 어떤 질식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작업자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면형과 앞면부 여과식의 반면형이 있겠고요. 방독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전면형, 반면형으로 종류가 구분됩니다. 송기 마스크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가 있겠습니다.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업자의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겠고요. 가죽재, 고무재, 정전기, 발등, 절연화, 절연 장화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각 작업장의 작업 내용에 따른 보호구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시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화를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 소음이 일어난 작업을 장시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청력 보호구를 지급해서 착용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분진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 작업 시에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화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방진 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호흡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 탱크, 보일러, 반응탑 등의 내부 등 통풍이 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 지하실이나 맨홀 내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 밀폐된 작업장의 산소 농도 측정 업무, 측정 장비와 환기장치 점검 업무, 근로자의 손기 마스크 등을 착용 지도하는 점검 업무를 수행하시는 등 어떤 밀폐 공간 작업 전에 관리 감독자 등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공기 호흡기 또는 손기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통풍이 불충분한 차량, 선박, 탱크, 터널, 갱, 맨홀, 수관, 수로 등의 어떤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특별한 장소에서는 단시간에 어떤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기 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질 작업,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에서도 반드시 손기 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산소 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안전대 같은 것들을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또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기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성면의 해체, 제거 작업 시에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또는 손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등을 착용해서 근로자의 어떤 질식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겠고요.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셔서 비산되는 어떤 유해 물질이나 분진으로부터 근로자의 안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다.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역시 보안경을 착용해 주셔서 비산되는 물질로부터 작업자의 안구 부분을 잘 보호해 주셔야겠고요.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용접 작업 시에도 역시 보안면을 착용해 주셔서 안면부 전반을 보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열 물질을 취급하는 어떤 전기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회복되지 않은 어떤 전열부의 신체가 노출됨으로써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연 장갑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지하실 등의 어떤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 작업을 하실 때 또는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을 하실 때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등을 하실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인체에 정전기가 대전돼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도 재전복,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등을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고열에 의한 화상이나 열피로 위험이 있는 작업, 다량의 고열 물질을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하신 작업의 경우에는 방열복을 통해서 신체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도 어창에서의 하역 작업, 다량의 좋은 물질을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시에는 방한복, 방화나 방한 장갑 등을 착용하셔서 근로자들의 신체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진동 작업 시에는 방진 장갑 등과 같은 진동 보호구를 착용해 주셔야겠고, 피부 자극성, 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등과 같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과 같은 작업을 하실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하셔서 비산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요. 보호장갑,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 등도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금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등을 착용해 주셔야겠고,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하는 작업 시에는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는 유해 물질,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 덮개 등을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혈액이 뿜어나오거나 흩뿌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과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혈액 또는 혈액 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에도 보호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공기 정화기 등의 청소와 개보수 작업 시에도 보안경,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고, 높이 또는 깊이가 2m 이상의 어떤 떨어질 위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보호구의 어떤 사용 방법, 주요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모입니다. 우리 안전모의 주요 보호 기능은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어떤 충격을 완화해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선 제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전기 작업 시에 감전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안전모의 각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종류별로 보호되는 위험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종 안전모의 경우에는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로부터 맞을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A, B종의 경우에는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거나 또는 높은 곳에서의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켜 주고요. A, E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 줍니다. A, B, E종은 앞서 설명드린 안전모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데 나아가서 감전 위험까지 방지해 주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안전모의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장제 조절 나사로 근로자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착용한 다음에는 턱끈을 견고하게 조여서 벗겨지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착용 중에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즉시 폐기하고 새 제품으로 착용을 해주셔야겠고요.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하여서 변형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턱분 등 착장제는 변형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절대 교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모 착용 방법은 그림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착용하기 전에 모체, 착장제, 충격 흡수제 및 턱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겠고, 만약 이상이 있을 시에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근로자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장제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귀의 양쪽에 턱끈이 위치하도록 착용해 주신 후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하게 조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화입니다. 안전화의 주요 보호 기능은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중량물이 떨어짐으로써 발등이 끼거나 찍히는 등의 어떤 발등 부상 방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작업자의 발이 찔리거나 베이는 등 발바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감전 예방과 정전기 인체 대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종 화학 물질로부터 발과 발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화의 종류는 위 그림처럼 약 7가지 정도가 되고 각 안전화별로 보호되는 위험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재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부딪히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발이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재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능 외에 내수성과 내화학성을 갖추고 있는 안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전기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부딪히거나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지 않도록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정전기 인체 대전을 방지하기 때문에 감전이나 정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한 안전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절연 장화 같은 경우에는 고압 감전 방지와 방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연화 역시 전압 감전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등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앞선 안전화의 기능과 더불어서 발을 발등을 유독 더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화학 물질의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로부터 유해, 위험 요인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화의 경우에는 사용 장소별, 등급별로 약간의 구분을 하여서 적합한 안전화를 선택하시는 게 또 중요하겠는데요. 광업, 건설업, 철광업의 원료를 취급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을 하실 경우나 강제 취급, 운반, 건설업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중량이 큰 가공 대상물을 취급해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중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계공업, 금속광업, 운반업, 건축업 등 공구가공품의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의 사업자, 기계 등을 운전 조작하는 일반 사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보통 작업용으로 적합한 안전화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선별, 전기 제품을 조립하거나 화학 제품을 선별, 반응 장치를 운전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경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화의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전화 같은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 장소에서는 착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전화는 회전, 변형하지 않는데 특히 뒤축을 꺾어서 싣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화가 훼손, 변형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뒤축을 꺾어 싣는 행위 등은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전화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해 주셔야겠고, 가죽재 안전화는 특히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사용 설명서 등을 참조하여서 화학 물질용 안전화는 사용하는 물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장갑입니다. 안전장갑의 주요 보호 기능은 전기 작업장에서의 감전을 예방하고 각종 화학 물질로부터 우리의 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안전장갑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내전업용 절연 장갑 같은 경우에는 고압 감전을 방지하고 또는 방수를 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경우에는 유기용제와 산알칼리성 화학물질 접촉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손을 보호하고 내수성과 내화학성을 겸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갑의 등급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도와 작업 내용 및 수준에 맞는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내전업용 절연 장갑은 00 등급에서 4등급까지이며 이 숫자가 커질수록 두껍기 때문에 절연성이 높아집니다. 화학 물질용 안전장갑은 1에서 6의 성능 수준이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보호 시간이 길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화학 물질용 안전장갑은 이 왼쪽에 화학물질 보호 성능 표시를 확인하신 후에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우리가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용 물질에 알맞는 보호 성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전장갑의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기 전에 구멍이나 찢김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구멍이나 찢김이 확인되면 즉시 폐기를 하시고 새로운 제품으로 선택하셔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전압용 안전장갑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기계, 화학, 열에 손상되거나 물리적으로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 주시고 다른 작업자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고요. 내전압용 절연 장갑은 제품에 표시된 최대 사용 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용 물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개별 시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성능 수준을 갖춘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취급해 주셔야겠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사용하는 안전장갑의 사용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업자들에게 충분히 교육, 주지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진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의 주요 보호 기능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진 등의 입자상의 물질들을 걸러내서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하고 채광이나 분쇄, 광물의 재단, 조각, 연마 작업, 성면 취급 작업, 용접 작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종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직결식 전면형, 격리식 전면형, 격리식 반면형, 직결식 반면형, 안면부 여과식 이렇게 5종류가 있겠고요. 방진 마스크는 등급별로 성능이 구분됩니다. 특급, 1급, 2급 이렇게 총 3가지로 등급이 구분되고 특급에서 2급으로 갈수록 포지 효율이 낮아지겠습니다. 반면에 누설류 같은 경우에는 특급에서 2급으로 갈수록 높아지겠고요. 방진 마스크, 어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지도 역시 사용하는 장소, 즉 우리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특급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하면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해 주시거나 또는 성면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1급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금속 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 장소 또는 기계적으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급 또는 1급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진 마스크의 경우에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은 첫 번째, 사용 전에 흡배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흡배기 밸브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공기가 누설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필터를 수시로 확인해서 습하거나 흡배기 저항이 크면 즉시 교체해 주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흡배기 밸브는 방진 마스크의 기능을 극대화해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청결하게 유지해 주셔야겠고요. 면체는 중성세제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반드시 그늘에 말려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면체는 기름이나 유기용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경우에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 기능의 효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반드시 사용 전에 점검하거나 장착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 훈련하여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면체 접안부에 손수건 등의 어떤 덧대를 사용하게 되면 방진 마스크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과지 뒷면이 변색하거나 호흡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또는 흡기 저항이 뚜렷하거나 분지 표율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면체, 흡배기 밸브의 파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폐기한 후 새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반면형 마스크의 착용 방법은 케이스 안에 여과제를 우선 끼워 넣으시고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찰칵 소리가 나도록 충분히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 후 머리끈을 머리 위로 걸어 올려주시고 안면부를 코, 입, 턱 밑까지 충분히 감싼 후 목끈을 잡아 당겨 주셔야겠습니다. 잡아당긴 목끈의 고리를 목 뒤에서 걸어주신 후에 얼굴에 맞도록 목끈을 조여주셔서 양손으로 밀착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의 경우에는 일단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둥글게 펴주시고 아랫방향으로 머리끈을 떨어뜨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턱 아랫부분에 마스크를 갖다 댄 후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끈을 잡아당겨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펴가면서 우리 얼굴과의 어떤 틈새를 막아주셔야겠고요. 코 누름새를 구부려서 코 부위에 잘 맞도록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부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었는지를 양손으로 밀착 검사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독 마스크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주요 보호 기능은 유기용제, 산과 알칼리성 화학물질의 가스, 증기 독성으로부터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하고 유해 물질로부터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석유화학 산업 현장이나 도장 작업, 산과 알칼리 세척 작업, 발표 작업 등 다양한 작업에서 되고 있습니다. 방독 마스크는 화학 물질별 제동 능력이 있는 정화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화통 제독시험 가스의 종류와 정화통 표시색으로 우리의 방독 마스크가 구분됩니다. 방독 마스크 역시 사용 장소별로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2% 이하인 대기 중에 사용하는 어떤 장소에서는 고농도 등급의 방독 마스크를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 이하인 대기 중 사용에는 중농도 등급의 방독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0.1% 이하의 대기 중 사용에 되는 장소에서는 저농도 및 최저 농도의 등급을 가진 방독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독 마스크의 형태별 구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직결식과 병리식이 있겠고, 직결식에서는 다시 전면형과 반면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병리식의 경우에는 전면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방독 마스크의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은 첫 번째로 작업 내용 및 취급하는 화학 물질에 적합한 것을 착용하셔야겠고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파과 시간이 지나면 즉시 교체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파과 시간의 도가 여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용자의 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체크하는 어떤 관리 작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겠습니다. 정화통은 밀봉된 상태로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셔야겠고요. 면체, 배기밸브 등은 방진 마스크의 사용 방법, 관리법을 똑같이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2% 이상인 장소 또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는 물질 취급 시에는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방독 마스크의 착용 방법은 첫 번째,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후 목 뒤에서 목끈의 고리를 끼워줍니다. 두 번째로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게 조절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손바닥으로 배기밸브를 막은 후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주시고 면체가 부풀어 오르고 얼굴과 면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양압의 밀착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바닥으로 정화통을 막은 후 숨을 들이쉬게 되시면 면체가 얼굴 쪽으로 오그라들고 또 면체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을 느껴지지 않도록 음악 밀착 검사를 실시하셔서 적절한 착용이 되셨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기 마스크입니다. 우리 송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 유해 물질 농도가 2% 이상인 장소에서 착용하시게 되는데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에서 또는 정화통 미개발 물질을 취급하거나 독성 오염 물질을 노출 시 등 착용하여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기 마스크의 종류 및 사용 범위는 다양합니다. 일단 폐력 흡입력인 호스 마스크가 있겠고요. 송풍기형의 호스 마스크도 있겠습니다. 이 송풍기형 호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전동 또는 수동 송풍기로 신선한 공기를 호스 앞면부로 보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송기 풍량을 조절하는 유량 조절 장치와 송풍기에는 교환 필터를 갖춰야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 유량형의 에어라인 마스크도 있겠는데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압축 공기관, 고압 공기 용기, 공기 압축기 등으로부터 중화 포스와 안면부로 압축 공기를 보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맨드형 및 압력 디맨드형의 에어라인 마스크도 있고요. 디맨드형 및 압력 디맨드형의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도 존재하겠습니다. 우리 송기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취급하는 작업 장소나 또는 작업 내용에 따라서 어떤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좀 달라집니다. 송기 마스크의 사용 대상 작업은 첫 번째, 산소가 결핍되거나 유해가스 농도 등을 모르는 장소, 강도가 높거나 장시간 하는 작업, 고농도 분진이나 유해 물질의 증기,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등이 사용 대상 작업이 되겠고요. 우리 송기 마스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격리되거나 행동 반경이 크고 공기 공급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할 때 공기호흡기를 지급하고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공기가 오염된 곳에서는 폐력 흡인형, 수동형은 사용하지 않으셔야겠고요.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는 폐력 흡입형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송기 마스크의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은 첫째, 실린더 내의 공기 잔량을 점검해서 알맞게 대처해야 됩니다. 작업 전에 도구를 점검하고 올바른 착용법을 지도, 또 올바른 착용 상태를 확인하셔야겠고요. 작업 전에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서 적합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착용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통량이 감소하거나 가스나 기름 냄새가 발생하거나 호흡 공기의 어떤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한다면 즉시 대피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송기 마스크의 착용 방법은 압축 공기 공급원, 중화 포스, 유량 조절 장치, 안면부 등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만약 이상 상태가 확인된다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각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신품으로 교체하셔서 착용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압축 공기 공급원과 여과 장치를 연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중화 포스를 유압 조절 장치 및 여과 장치에 연결을 하고 각 연결관을 안면부 및 유량 조절 장치에 연결해 주신 다음 장착제를 허리 뒤에 착용하시고 누설이 없도록 안면부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급되는 공기의 필요 공기 유량과 공기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호흡과
산소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손기 마스크의 착용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각종 호흡 보호구를 잘 유지하고 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유지관리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척과 소독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척 및 소독 주기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지급용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세척을 해주셔야겠고요. 비상 대응용이나 때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세척해 주시는 어떤 주기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제거하고 검사 또는 소독 세척해 주셔야겠고요. 고무 및 플라스틱 부품은 손상의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적절한 온도의 물의 온도로 세척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척 후에는 부품을 다시 재조립하셔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하거나 사용하기 전후에 호흡보호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우리 안면부에 잘 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점검하셔야겠고요. 세척과 소독 시에는 우리가 먼지, 직사광선, 과도한 고온이나 저온 또는 습도가 너무 낮은 곳에서는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는 피해서 보관해 주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과 격리된 깨끗한 장소에 우리 호흡 보호구를 보관해 주셔야겠고요. 정화통은 늘 밀봉하셔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각종 호흡 보호구의 관리 및 세척 방법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작성한 어떤 사용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잘 숙지하셔서 교육 또는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복입니다. 보호복은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작용으로부터 우리 전신을 보호하는 의류 형태의 것으로 어,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안전 인증의 대상인 방열복과 화학물질용 보호복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광열 보호복의 주요 기능은 일단 고열이나 고온 등으로부터 우리의 신체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장시간 고열 작업에 따른 열 피로의 방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 방법의 어떤 관리 방법은 첫 번째, 화염과 용융물 등에 직접 접촉해서 사용하게 되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의와 장갑, 하의와 신발 사이에 착용자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꼼꼼하게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방열복은 위 그림처럼 방열 상의, 방열 하의, 방열 두건, 방열 장갑 또는 방열 일체복의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 물질용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크게 1형식에서부터 6형식까지 종류가 구분되는데요. 1형식 같은 경우에는 1A 형식에서부터 1A 형식 긴급용, 1B 형식, 1B 형식의 긴급용, 1C 형식까지 또 세부적으로 또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학 물질용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살충제 등을 살포하거나 또는 가축의 폐기 등의 방역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성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또는 철거 작업을 하는 경우 제약회사나 식품을 가공하거나 반도체 생산 등의 어떤 청정실내 작업하는 경우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환경 내에서는 우리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용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노출 시간이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 주셔야겠고요. 보호복에 표시된 화학물질 보호 성능 표시, 제품 사용 설명을 확인하신 후에 적절한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학물질용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호복을 다리 부분에 먼저 착용해 주신 후
보호복을 끌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보호복의 팔 부분을 착용하시고 보호복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모자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 부분까지 지퍼를 최대한 올려주시고 지퍼 측면에 있는 벨크로를 부착하셔서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착용 상태 이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후 작업에 돌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경입니다. 보안경 같은 경우에는 유해 광선이나 비산물, 분진 등으로부터 우리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차광 보안경이 있고, 작업 중 발생되는 비산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보안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종류별로 역시 보안경도 사용상의 구분이 되겠는데요. 차광 보안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의 종류로 사용이 구분되겠습니다. 일반 보안경 같은 경우에는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 렌즈 보안경이 있겠습니다. 보안경의 등급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차광 보안경은 용단 작업 등에 적합한 차광 번호를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차광 번호의 숫자가 클수록 차광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작업장의 환경에 적합한 차광 능력을 갖춘 보안경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경의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은 일단 우리 작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경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이 보안경이 안전 인증, 즉 자율 안전 확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보안경이 사용 중에 렌즈에 어떤 흠이나 더러움, 깨짐 등과 같은 손상 등이 발생되면 즉시 새로운 보안경으로 교체해 주셔야겠고요. 착용 시에 거리감이 불량하거나 이물감 등이 느껴져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하게 보관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안면입니다. 보안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우리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일반 보안면이 있겠고요. 용접 작업 시 유해 광선이나 분진 등으로부터 우리의 안면부와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용접용 보안면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안면 같은 경우에는 헬멧형과 핸드실드형으로 크게 종류가 구분됩니다. 헬멧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모나 착용자의 머리에 지지대, 헤어밴드 등을 이용해서 적정 위치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형태이겠고요. 핸드실드형은 우리가 손에 들고 이용하는 보안면으로서 적합한 필터를 장착해서 안구와 안면을 보호하는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도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반 용접 필터형과 자동 용접 필터형으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보안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등급 및 선정 기준을 갖추고 적합한 보안면을 착용해야겠는데요. 용접 보안면은 용단 작업 등에 적합한 차광 번호를 선정하셔야겠습니다. 역시 용접 필터의 차광 번호는 1.2부터 16번까지 구분이 되고 숫자가 커질수록 시감 투과율 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합한 보안면을 선정하셔야겠고요. 착용이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셔야 하고 보안면에서의 어떤 돌출 부분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안면부에 어떤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이 없는 보안면을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작업장에 적합한 보안경인지를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중에 렌즈의 흠이나 더러움, 깨짐 등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 주시고 청결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음 보호
보호구입니다. 우리 방음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에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귀마개와 기덮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귀마개 같은 경우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귀덮개 같은 경우에는 2인 기호를 사용하는 귀덮개로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음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 설명서를 잘 참고하셔서 안전 인증이나 차음 성능 등을 확인하셔야겠고요. 귀마개가 작업자의 귀에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귀마개, 방음 보호구의 착용 방법을 좀 그림과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귀마개 같은 경우에는 귀마개를 돌려가면서 크기를 잘 압축해 주시고, 우리 작업자의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귀에 완전히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약 15초 정도 꾹 눌러주셔서 귀마개가 귀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잘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덮개 같은 경우에는 귀 덮개를 착용하기 이전에 파손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해 주시겠고요. 만약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머리 크기에 맞게 우리 귀 덮개를 좌우측 조절대를 활용해서 조절해 주시게 되겠고요. 귀 전체를 완전 덮도록 잘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보호구의 중요성, 필요성, 각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관리 방법,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보호구는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선택, 지급 잘 착용하셔서 근로자들,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